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19의 위력은 아직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4부 연속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제주의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한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허인옥 제주대학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훈 한라병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도 코로나19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도 상황 또 전국 상황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진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이제 6월 3일 0시 현재 11,590명이 확진자 발생했고요. 제주도는 15명이 지금 예. 확진자가 발생했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 27일 제주를 다녀간 여행객이 또 군포 안양 쪽에서 예. 다시 또 확진되면서 굉장히 지금 확진자 발생 추이를 우려하고 있으면서 다행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도민이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고 예, 지금 자가격리는 몇 분 정도 돼 있죠? 예. 자가격리는 총 저희들이 409명으로 예.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도민들께서 지금 많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2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도에서 많은 그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이제 급감하면서 예.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경영상 어려움이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도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인 경우에 현재 3,062건이 접수돼서 28,000여 명에 대한 그 접수가 돼서 한 930건 97억 원이 이제 지원 처리가 됐고요. 또 중소기업 특별안정자금도 현재 한 16,700여 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9,67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 3,612억 원이 융자 지원 처리가 됐고 또 관광진흥기금도 1,336건 1,684억 원 지원 융자 지원이 됐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접수가 한 13,500건이 됐는데 지금 6,479건, 한 1,538억 원을 융자 지원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발빠르게 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이라도 이제 뭐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해서 처리까지 조금 늦어진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신속히 지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원장님, 지금 코로나가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계약까지도 이뤄진 상황에서 지금 제주 상황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모든 이제 잘 사는 나라마저도 휩쓸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진단검사, 모든 병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특히 이번 질병 같은 경우는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미미할 때도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국가 체계에서 방역 체계에서 가장 훌륭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게 곧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전 세계도 이제 이런 엔데믹 상황에서의 질병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 진단 검사에서 격리시키는 예. 이런 수준의 것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약간의 어떤 기존에 나왔던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믹싱해서 칵테일처럼 써서 조금 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예.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 풍토병화되고 있는 셈이죠. 쉽게 얘기하면 엔더믹화한다 그러죠. 예. 이러면서 또 하나의 또 바이러스가 또 창궐 못하라는 일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볼 때 이젠 바이러스와의 생활은 거의 불가피하게도 뭐 2, 3년에 한 번, 길게는 뭐 5년, 뭐 짧게는 하다못해 뭐 내년에라도 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어떤 체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지금 방역만큼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아주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안점은 뭐냐면 엔더믹화돼서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 체제라든가 무슨 서비스 체계라든가 모든 1기, 3차 산업 구조 자체가 예.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게 결국 방역 체계에 넘어서는 새로운 체계를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 게 오늘의 어떤 예. 프로에서의 어떤 과제일 수도 있고 예.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학교 있습니다. 개학을 했는데 예. 어떻든 지금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예. 지금 방역이 잘 이루어지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지금. 예. 다 이제 수입된 일종의 제주의 것이 예. 아닌 수입된 이제 바이러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 체계든 아니면 뭐 어떤 체계든 파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 3차 감염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대비가 가능한데 문제는 애들이 학교를 꼭 가서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대비해서 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화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지금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믹싱을 해서 새로운 체계를 오히려 더 이제 개발을 해나가려고 생각해야지.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또 애들을 보내야 되겠다. 꼭 이거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산업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허인욱 교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예. 소위 그 제주 지역이나 예. 한국이 아니라 세계 전체 그렇죠. 쪽의 예. 흐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코로나가 발병한 지가 이제 반년쯤 됐으면 예. 지금쯤 가닥이 잡힐 법한데 썩 잡히지 않은 그렇죠. 거 보면 지속화되고 이제 있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흔히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전시 상태라기도 하고 1930년대 대공황이나 예. 한국의 IMF 그러니까 외환위기보다도 훨씬 더 그 여파가 클 그렇죠. 것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 예. 세계 전체가. 그래서 선진 국가도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 우리는 다행히 뭐 0% 정도 현상 유지할 거라고는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제주 지역인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특성으로 볼 때 그 서비스 주류인 그 관광하고 일차 예. 산업인데 그 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코로나가 하는 특징인데요. 예. 그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라고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 그 확진 환자나 또 사망자. 사망률이 예, 그렇죠. 높다고 하는 예.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라 우리 남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좋은 지적하고 자료를 주시던데 그 저희도 여러 가지 지원합니다. 특히나 예. 이제 그 전국 단위로 4인 기준해서 이제 100만 원 준 예. 게 흔히 말하는 그 가뭄의 단비처럼 예. 해서 그 상당히 시장도 활기도 있고 예. 그런다. 그 내용을 한번 이게 들여다 보니까 예. 과거하고 뭐가 다르냐 구매 행위에서 봤더니 제일 많이 나간 변한 게 쌀하고 반찬 예. 그리고 소주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예. 막 이런 게 계속 어느 정도 예, 흘렀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좀 세부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예. 더 2부 주제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 교수님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김상훈 부위원장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면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진단해서 코로나를 제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돕느냐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의존하고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인간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국제 분업 체계가 상당히 흔들렸다, 위협당했다. 예. 쌀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한 나라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관광객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예. 문제들에 봉착하게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족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실장님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어떤 방역이라든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방안들 뭐 그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거면 어쨌든 우리 제주 지역을 예. 청정 지역으로 이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그 기반으로 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 뭐 이제 사실 뭐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제주도는 뭐 이제 그나마 좀 예. 많이 발생 안 하고 있지만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청정 지역 유지하고 도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각 단계 수준에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예.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뭐 관광객이 감소되고 또 그에 대한 지역 경제 침체, 도민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지만 예. 우선은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를 같이 놓고 본다더라도 우선 방역이 우선 돼야 경제가 이제 후차적으로 그렇죠. 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대로 그나마 이제 어려우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예.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버틸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예.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여러 가지 자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셨지만 도민들의 소득 급감에 따라서 예. 긴급적으로 이제 우리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국비에서도 예. 취약계층이라든지 전 가구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1차로 지난 4월에 지금 400여 원을 중위 100% 이하 예.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이제 가구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요. 예.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에 한 326억 정도 도에 풀렸고요. 정부 지원금하고 우리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 한 286억 포함해서 한 1,860억을 예. 이번에 5월 달에 지급하고 있고 예. 지난 4월에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400억 하고 2차 이제 예정하는 것까지 하면 3, 4, 5, 6, 7까지 한 3천억 원 이상이 제주 경제에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민들이 예. 다소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좀 어떤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는 종합 토론으로 해서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제주의 힘, 어떤 실천 전략 요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할 거라서 교수님 그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도 상당히 식량 문제 또 예전에도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제주의 미래가 농업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참 어려운 예. 질문이라고 할까 한데 예. 제주의 지역이 특성상 부득이 이제 예. 관광하고 1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 특성이 예, 있기 예. 때문에 농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과제고 예.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농업 중에 특히 제주도의 이 주력산 상품이라 할 수 예. 있는 7대 작목이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감귤, 그렇죠. 예. 월동무, 또 감자, 당근, 양배추, 양파 뭐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아마 월동무 하나를 제외하면 전 품목이 사실은 전부가 이게 하향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소비 패턴이 변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우선 주식에 해당하는 쌀은 제주도에 뭐 작업할 그렇죠. 능력도 예. 없고 부식 중에도 이제 국거리라든지 반찬은 예. 하지만 양념거리 같은 건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예. 안 줍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예. 하나 세워야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감귤인 경우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게 이제 현재 금년작황으로 보면은 아마 작년보다 많은 50만 톤이 능가할 텐데 예. 그나마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가 되면 감귤은 주식도 부식도 아닌 간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면 예. 적정한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이 없으면 예.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부원장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생명산업 아까 감귤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제주의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관광 이런 것들 또 결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제주 농업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100% 농업이 제주의 예.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예. 전제를 저는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석사 과정을 농경제학과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뭐 원래 주전공은 치과긴 하지만 예.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냐면 제주가 산업화로 간다고 해서 산업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 도시냐. 예를 들어 우리가 홍콩 상해처럼 간다고 해서 그러면 쫓아가는데 한 30년 걸리면 다른 동네 가만히 있으면 예.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자연자원과 농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화로 갈 수 없는 도시면 탈산업화의 전초기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뉴욕이라든가 뭐 이태리 도시 한복판 이런 데는 뭐냐면 결국 산업화로 가고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인간 주도의 자본형 도시라는 얘기죠. 쉬운 얘기라면. 그런데 제주는 그게 아니고 생명 친화형 도시로 충분히 표방하고 있고 갈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기보다는 사람과 생명, 인간 중심 네.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엮으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모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공인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일정 부분 법인체 성격이라든가 기업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가능한데 농업구조에 있는 사람들 땅값이 올라가지고 지원 받던 것도 끊겼고 내가 농사 짓고 있다 해서 가서 뭔가 들이대기도 지식적으로 완전히 이 돈을 받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틀을 못 잡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실 지금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못 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업이 무너지면 제주는 미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사 안 하고 그 다음 자식 때 가가지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호텔 짓고 뭐 다른 거 한다. 그럼 제주가 어떻게 돼? 예. 거의 녹지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제주도의 특유의 정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업이 제주의 미래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오늘의 허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오늘이 어떤 가장 큰 핵심이 우리가 나아갈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생명 친화 산업으로 제주가 나가주는 게 예.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슬로푸드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제주의 미래가 농업으로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농업은 아주 중요한 예.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의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통해서 지역의
필요한 건강을 지키고 예. 필요한 그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정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겨울 채소의 공급지가 제주고 여름 채소의 공급지는 강원도 지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겨울에 채소의 중요한 공급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농업 생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충분히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농협이 금융업에 집중해가지고 농민들의 수익을 지켜주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제주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예.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을 통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걸 이제 2차 산업이라든가 3차 산업과 연결을 시킨다면 지금 제주에서도 빈번히 얘기되고 있는 6차 산업이라는 것을 예. 꿈꾸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그 이제 관광업과 연결되는 그런 농업을 진작시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제주도민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제주의 어린이들에게 유기농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을 해주고 제주 도민들에게도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예. 믿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산지소 로컬푸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주 훌륭한 말씀들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그 정책에 대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교류가 그렇죠. 축소가 되고 있고 많이 단절될 또 수밖에 농산물 없죠. 수출입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식 산업도 축소가 되면서 가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도에서도 농축산식품국의 원예 특작과가 신설돼 있고 또 식품 6차 산업팀도 신설이 돼 있으면서 그런 그 우리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농산물 아까 월동무라든지 우리 월동 채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육지부까지 이제 운송하는 그런 그 물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뭐 유제품 뭐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이 좀 소비가 둔화됐지만 최근에 뭐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또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이 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상품 주문이라든지 비대면 그 어떤 판매와 관련해서 포장 규격이라든지 온라인 직거래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물론 생산 농가라든지 생산자 단체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푸드플랜 TF팀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또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그 도에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이 제주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략 변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그 로컬 푸드 일본 사람들은 지산 지소 운동 그런데 한국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소위 그 도시인이나 혹은 아니면 관광객의 그 특산품을
직거래하는 장을 마련하는 예. 겁니다. 그 이렇게 되면 생산자도 이익이고 또 소비자도 그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예. 이익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 다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예. 직거래가 되는데 특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사람의 이동, 대형 마트나 예. 이동을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예. 그 판매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 근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예.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예. 장을 만드는 것 또는 운영이나 결제 혹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예.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예. 아까 말한 소비자도 생산자도 이익이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그 농업 분야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우리 부원장님은?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산업과 3차 산업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예. 저희들 구조다 그러면 1차 산업은 일단 뭐 1차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원물을 예.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원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 수입까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거를 판로를 개척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2차 산업을 통한 판로가 바로 이제 농협을 통한다거나 백화점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통해서 이걸 가공해서 판다거나 이런 예.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기에는 제도가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면 새로운 형태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험 여행이라든가 로컬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육지 광산 지역도 광산 지역 하나가 숙박 시설도 있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있고 또 관광 그 굴 속에 들어서 관광하는 그 자체도 예. 일종의 이제 서로가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듯이 제주도 지역의 특성들을 왜냐하면 제주도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여행 오면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내려오질 않습니다. 수학여행만 오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는 해외에 가는 어떤 그런 추세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각 지역이 문화가 살아있는 그래서 읍면동 자치별로 민이 주도가 돼서 뭔가를 발굴해내고 관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체계로 그 지역을 살려낸다 그러면 충분히 로컬 여행이라든가 로컬 상품들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팔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농업이 기본 구조이면서 3차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이건 대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상품과 제품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연결이 돼서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의 어떤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논의할 게 이미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1차 산업인 농업과 이 관광 산업을 잘 접목시켜서 또 어떤 도민의 주도권도 이렇게 참여 이런 것들도 좀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필요한데 우리 최인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상당히 제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을일리라든가 예. 가실이라든가 하레리 이런 곳에서 이제 생태관광 형태로 그런 이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예.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사실 차로 돌면 제주를 한 바퀴 도는데 뭐 2, 3일이면 돌 수 있지만 예. 걸어서 마을마다 들리면서 하면 365일 다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마을마다 또 색다른 음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또 특이한 오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예. 풍광들을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까지 대규모 숙박시설에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마을마다 들려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로 요리한 네. 음식을 먹고 이런 그리고 그 지역의 독특한 풍광을 누린다면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그 관광객들이 남기는 지출이 제주 도민들의 호주머니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태관광, 공정관광, 그다음에 농촌관광 이런 예. 형태를 지역마다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대규모 단지 중심의 개발이라든가 뭐 대규모 호텔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뭐 또 농민들 또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농업과 6차 관광 산업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소득도 올 수 있는 이런 그런 제도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도도 네.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6차 산업
그 인증 업체가 한 98개 업체 지정이 돼 있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농업과 1차 산업과 관광이 연계된 그렇죠. 그런 체험 사업들을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하요마을에 방귤당이라고 그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관광공사에서 로캉스라고 뭐 로컬 플러스 바캉스해서 직접 농업 농촌의 경험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관광의 정책도 기존의 양적 관광, 관광객을 많이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 이제 좀 변화를 시켜서 질적 관광 위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질적 관광은 당연히 1차 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그 중요한 1차 산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연계되면서 더더욱 그 큰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광 산업 중심으로도 많이 육성을 해왔는데 뭐 사스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뭐 이번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관광 산업이 거의 이제 붕괴 직전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제주의 앞으로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와야 또 1차 산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광객 유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관광 유치 전략과 함께 또 오는 관광객을 그냥 뭐 이제 어떤 관광 산업으로 볼 게 아니고 지역의 중요 산업인 그러니까 진짜 우리 미래의 그 농업에 달려있다 말같이 1차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정책을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농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연계시키는 부분 뭐 예전부터도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2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연결하고 하는 과제는 1980년대에서부터 3, 40년 동안 제주도에 큰 그 잠재력으로서 했지만 사실은 크게 성공을 못한 그것은 아픈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제주도 관광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고 이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 가기가 어려워지면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내국인은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연휴에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었죠. 그 역기능이긴 합니다만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혼여행, 돈 쓸 만한 신혼여행이 외국이 아니라 제주도로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귀한 관광객을 제주도에 끌어들여서 그분들에게 만족하고 농가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요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연계하는 기법이나 내용을 보면 그 관광객에게 제주도에 특화된 거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되고 관광도 도움되는 일 하나. 그 다음에 농원이나 목장이나 혹은 뭐 산림도 그 경과를 소재로 하는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의 어떤 기본 요소들을 만드는 일에 해당하는데 그 참 우리가 이제 아프지만 반성하고 가야 될 게 그 제주도 관광객이 작년 말 1,500만 그 조수익이 6조 원쯤 된답니다. 근데 6조 원 중에 제주도에 이게 직접 떨어진 제주도민에게 돌아간 지역화가 얼마쯤 되느냐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상당히 세계적 수준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970년대 제주도 온 사람은 바나나 하나씩 다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겁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는 제주도 온 관광객은 하수밀감 하나 들고 갔던 일. 2000년에 들어서서 공항에서 보면 면세점 관광객이 한라봉 하나씩 들고 갔는데 그게 적은 것 같지만 큰 겁니다. 한번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1,000만인이 관광객이 제주도 특산품을 가지고 여기서 소비하거나 그냥 사 먹거나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택배로 보낸 거를 10만 원어치만 온다고 하면 잠재시장이 얼마냐면 그렇죠. 1조 원입니다. 1조 원. 산수니까 20만 원 손만 되면 2조 원이 저희들 이게 떨어질 네. 수 있는 게 아까 그 연계의 네. 어떤 최종 목표인데 불행하게도 그중에 네.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99%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돼서 지금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그걸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부흥시킬 거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네. 사명이고 또 잠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면세점만 들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 말씀.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은 많이 가져가질 않죠. 이제는 한두 번 와봐서 한두 개 다 사봤기 때문에 예. 그건 뭐냐면 예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감귤도 감귤 그대로고 한라봉도 한라봉 그대로인데 오히려 맛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고 오메기떡도 한동안 아주 많이 잘 팔렸는데 이제 너무 난립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많이 있고 예. 뭐 보리빵도 중간에 좀 있었고 했는데 요 부분은 심도 있게 황인옥 교수님이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이제 전대성 실장님도 오셨지만 제주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센 부분은 저는 한라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라산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와서 느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자원에 속하는 이제 최고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제주도 도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삼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최소한 자산 가치가 1조 3천억 내지 5천억 가까이 가는 예. 거의 대기업과 건질 수 있는 제주도 유일의 대기업이면서 도민 독점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자 한라봉이 안 팔리고 감귤이 안 팔리고 이게 뭐 오메기떡이 안 팔리고 팔리긴 팔리는데 어느 이상 지속도 되려 그러면 브랜드 가치에 확실한 보장이 있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샀던 것도 또 사게 되고 그 비슷한 것도 다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뭐 JQ 마크도 있고 이런 마크가 있지만 적적인 마크가 있지만 오히려 삼다수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삼다수에서 뭐 이제 건축 사업도 좀 들어가고 있고 뭐 다른 사업 들어오는데 그걸 떠나서 제주도에 진짜 훌륭한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삼다수 협동조합 체계 뭐 우리가 드래곤 협동조합이라고 스페인에도 있지만 최소한 세미 드래곤 협동조합처럼 예. 일종의 그런 글로벌한 이미지를 같이 묶어서 브랜드 이미지로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는 게 유일하게 저는 제주지방개발공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대기업형, 그렇다고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기업형의 제주의 산업과 이걸 연접을 해서 최소한의 1년에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한 기업 1년에 한 10개를 뽑아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또 쫓아오려고 하는 열심히 쫓아오려고 하는 로컬 푸드 생산업자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업자, 친환경 감귤업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묶어나가면서 제주도에 그런 삼다수 협동조합이 예를 들어 체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00개만 된다 그래도 그 상상력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산업화 시대에 제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그런 형태로 좀 묶어주신다 그러면 예. 이게 어쩌면 제주밖에 있을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자,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 이제 연속계획 4부작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실천 전략을 마련해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최인 교수님, 사실 이제 제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장 중심의 어떤 그런 개발 중심의 이런 부분으로 왔는데 과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GDP 중심이었지만 과연 도민이 행복한가,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떤가, 뭐 이런 것부터 일단 던지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기에 대처해서 그걸 네.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 그 침략을 하거나 영토를 넓히거나 네. 그러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부적으로 협력을 하고 돕고 그다음에 뭐 내부적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삼성혈에서 나온 그 신화는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내부적인 형제들은 같은 구멍에서 나온 형제들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왔다라는 그런 정신을 대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현재와 같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사실은 그런 방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까지는 성장이나 외부 지향적인 GDP, 뭐 국민 총생산 이런 것을 예.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행복 총량을 예. 늘리는 그런 문제로 변환이 됐다가 이건 이제 최근에는 이거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예. 시민들의 혹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방식, 즉 다시 말해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제 아마르티아 센이라든가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길러내고 내부적인 협력을 통해서 빈곤을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러한 방식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제주가 지금까지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보편성을 얻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고 요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민간 우주선을 쐈다고 얘기하는데 우주선을 타고 싶은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꼭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협력할 수 있게 그리고 시민의식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들이 20, 3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성장은 많이 됐습니다. 뭐 경제 지표상으로도. 그런데 과연 도민의 삶의 질, 또 만족도, 행복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제주도에서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면 얘든 답이 행복하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정이 더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통계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개인 삶 만족도가 전국에서 하위로 한 3번째입니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정에서도 굉장히 크게 좀 걱정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거고요. 아까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주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1차 산업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떤 그런 문제 또 우리 제주도의 브랜드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미래 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10년 계획인데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10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민참여단도 이제 모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향후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 국제자유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최고로 이제 우리 보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자리가 제일 그 삶의 그 만족도를 그 좌우하는 큰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뭐 1만 명 고용 목표로 이제 하고 갔습니다. 더 큰 내일 센터도 설립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실천 전략 위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마지막 제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지막 뭐 길게 말씀하시면 마무리 말씀이 적어질 것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천 전략은 결국 이제 시민의 힘으로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듯이 시민의 힘이 이제 지치지 않고 얼만큼의 이 역량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가 관여할 일이고 시민들은 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지치지 않고 또 계속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는 순오름 정신이나 존양 정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난 극복이 취미인 동네입니다. 예. 거의 뭐 위험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 모두가 협심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토대가 깔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이제 지도하고 노력하고 또 협력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 아까 농업구조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한쪽이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이 공동체 의식은 깨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방역을 잘하자 뭐 이제 뭐 선별 진료도 늘려나가고 또 아까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체력은 일자리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입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같이 이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방역을 얘기할 때 그래도 경제부처나 이 몇몇 개 부처는 그걸 또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겸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원장이 지적한 대로 그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지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축이 있는데요. 그 발전이라고 하는 전제 혹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제 중에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 있는 게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고 보면 제주도는 그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나 도민의 의견을 집계하는데 조금은 모자라지 않느냐 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외국 가면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느끼는데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의 목표,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일을 사람이 안 하고 기계나 로봇가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일자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를 나눈다는 게 오히려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렵긴 한데 그 부분들이 아마 공유 일자리라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한 사무실이면 여러 업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대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라는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름 있으면 되고 여러 사무실에 컴퓨터 5대가 있는 것보다는 한 사무실에 아주 시스템이 좋은 컴퓨터가 하나만 있어도 공유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일자리 나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공유 경제 내지는 나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정책적으로 깔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미래 사회가 많이 변화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제주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존양 정신, 순으름 정신 이런 부분들이 다 협력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 협조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도정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가 다시 또 이제 회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제주 고유의 공동체 정신을 살리면서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천 전략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